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아침 전재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상 저온과 폭염 등 올해는 유난히 기상이변이 많아서 과수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사과는 유례 없는 흉작으로 추석 명절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수확을 앞두고 있는 장수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빨갛게 다 익은 사과들이 바닥에 뒹군 채 썩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낙과를 직접 주워보니 운반차 짐칸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정말 이렇게 농사가 힘든 해가 없었거든요. 정말 이런 해를 한 번 더 맞이한다면 정말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른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일부 사과들은 이렇게 노랗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이 수두룩하고 그나마 가지에 붙은 사과는 주먹 하나 크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씨알이 작습니다. 올 들어 이상저온의 폭염까지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사과 생육이 멈춘 탓입니다. 이처럼 전에 없는 흉년에 장수 지역에서만 올해 사과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비쌀 거다. 미래 지뢰 겁을 먹고 이제 농사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많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덮친 격으로 가격까지. 재해보험에 들었어도 폭염은 조건에 제외돼 보상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농민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한 농협이 명절마다 조합원들에게 공짜 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변의 영세한 떡집들은 명절 특수는커녕 떡집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설 조합원들에게 2억 원어치의 공짜 떡을 돌려 시장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던 농협 떡방앗간. 이번 추석에도 조합원들에게 공짜 떡을 돌리기로 했는데 규모가 설보다 5천만 원 더 늘었습니다. 송편만 25톤으로 30만 익산 시민이 4알씩 나눠 먹고도 남을 양입니다. 소비를 해서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심 상생을 기대하던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농협이 명절 특수마저 앗아갔다는 겁니다. 냉동실에 그거 갖다 냉동에 넣어놨다 이제 명절 때는 안 오잖아요. 그놈 쪄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요. 실제 시장 떡집 장부에 나타난 쌀 사용량은 농협 떡방앗간이 들어선 뒤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슬슬 지금 시작해서 반주간 5분 정도 하러 오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한 분도 안 계셔요. 빵구 하시는 분도 없고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리는 것 같아요. 농협 측은 수매쌀을 소비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남아도는 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합원들한테 환원 사업으로 해서 떡을 드리고 있는데 브랜드화하게 되면은 관내가 아니라 관내 쪽으로.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지만 영세 상인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내년에 재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앞날이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의 구조조정 여파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사장의 비관적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주로 원유 시추 설비를 만드는데 4년째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감은 바닥났고 직원 230여 명이 휴직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공장의 경기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일부 물량을 이미 폐쇄한 군산조선소 대신 위기 상황인 울산의 해양공장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물량을 올해 4월달에 이미 넘겼고요. 더 많이 넘겨서 고용을 유지하자라는. 이런 가운데 어제 현대중공업 강왕구 사장이 해양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냈습니다. 강 사장은 조선 사업에서만 지난해 1,146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2,452억 원의 적자를 냈다며 지금도 조선 물량이 부족해 2개의 도크가 멈춰서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까지 현대중공업의 수주 계약은
올해 연간 목표 101억 달러의 4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군산조선소가 내년에 재가동할 거라는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강 사장의 발언은 군산조선소에 배정한 물량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여분이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현대중공업 측은 해양 부분에서 향후 3년간 수주가 없으면 회사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어 울산발 위기가 군산 재가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라북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매년 70척 3년치 일감이 있으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할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20여 나라의 주한 대사들이 전주를 찾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외교 사절에게도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도착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각국 대사들이 전주역에 도착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공간으로 꼽히는 전주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불가리아, 이탈리아 등 22개국 대사들과 미국, 중국 등 8개국 총영사들과 함께한 자리로 각국의 외교 사절단이 한꺼번에 전주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지방의 얘기를 듣고 그걸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전주에서 하는 것이 참 즐겁고 뜻깊게 생각됩니다. 대사들은 폐 공장을 전시 공간으로 꾸민 전주 팔복예술공장을 둘러보고 노후된 산업단지를 예술 공간화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한옥마을로 자리를 옮긴 대사들은 황손 이석 선생이 사는 승광제에 들러 목련차와 양갱 등 전통 다과를 즐겼습니다. 한옥 골목을 걷고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둘러본 외교관들은 전주가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I am enjoying very much this little corner of the city of the old Hanok village and visiting and getting to know a little bit more of the local costumes. 강경화 장관은 우석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북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와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뿐이 아니라 국제사회 안보에 씌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대사의 전주 방문에 이어 외교 사절단이 잇따라 전주를 방문하는 가운데 이들 방문이 일회적 관광이 아닌 전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에서 다양한 가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 사흘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 전주 지역 평생학습기관과 동아리 등 98개 단체가 참여해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지난 목요일부터 무형유산을 다룬 영화 27편을 상영하는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전주영화제작소 등에서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화제작을 다시 보는 폴링인 전주가 11일까지 열립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가 내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동안 풍성한 볼거리가 선보입니다. 반딧불 축제는 폐막일인 내일까지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안성 낙화놀이, 풍등 날리기,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마술 체험과 전북문화재재단과 홍대 뮤지션의 버스킹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항로 진안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진안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참석해 재선을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주 군산간 국도 21호선의 노면 불량 보도와 관련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익산국토청은 전주 군산간 도로 30km 가운데 요철과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김제 백구 철도 6교에서 익산 학동 내거리 구간 등 총 12개소 12.7km에 대한 보수 공사를 다음 달 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청은 구간별 부분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운전자들의 서행 운전과 함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창과 부안의 해상 경계 다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현장 심리에 나섭니다. 헌법재판소는 해역 관할권을 둘러싼 고창군과 부안군의 권한쟁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오는 10일 재판관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90호항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추진되면서 고창군과 부안군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면 사용료의 부과 등을 놓고 갈등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화봉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성화봉은 주 개최제인 익산시의 시화인 국화와 미륵사지 석탑을 표현했으며 손잡이 부분은 탄소 섬유로 제작해 무게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화는 강화도 마이산과 익산 미륵사지에서 각각 체화돼 도내 99개 구간 990km에서 함께 봉송됩니다. 이어서 전주 MBC 안내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 30주년을 기념해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회가 열립니다. 오늘 무주 반딧불 축제장 주 무대에서는 국악인 송소희와 함께하는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뮤직포유가 오늘 군산 은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한 토요 음악회를 갖습니다. 탄광촌 사진작가 박병문 씨가 오늘부터 전주 갤러리 파인에서 사진전을 엽니다.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통가요제가 오늘 풍남문 문화광장에서 있습니다. 제1회 익산시 복지박람회가 오늘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가 오늘 전주 롯데백화점 옆 천변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늘 도청에서 토닥토닥 어린이 그림편지 대회를 진행합니다. 고창군 은곡습지 일대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오베이골 가을 토요장터가 오늘 개장합니다. 인권 평화를 주제로 한 유쾌한 광고 공모전이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7도, 임실 26도, 동부권은 무주 26도, 장수 25도, 서해안권은 군산과 부안 2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